안녕하십니까. HY에듀 캐남 12월 10일 매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중반부가 넘어선 만큼 남은 날짜 좀 더 힘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연소란 연료의 산화 반응을 말하는데 연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배기유동과 난류, 공연비, 연소 온도와 압력, 그리고 연소실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배기유동과 난류, 얘는 상관이 없어요. No. 2번, 공연비, yes. 연소 온도와 압력, yes. 연소실 향상, yes. 이렇게 됩니다. 우선 관계가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비, 이 공연비가 무엇이냐?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전 수업 때. 공연비는 공기와 연료, 이 가솔린이라 기준을 잡았을 때 공기와 연료의 중량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연비 써드리겠습니다. 공연비가 무엇이냐? 공기 중량 g이라고 놓고 자동차 연료 중량입니다. 자동차 연료 중량분의 공기 중량,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공연비라고 합니다. 이 공연비의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공기의 중량비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 공연비, 얘가 커진다는 건 이 숫자가 작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공기 중량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다 희박한 혼합가스를 뜻하는 거며, 이 반대로 이 공연비의 수치가 작아져요. 그럼 이 공기 중량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보다 농후한 혼합가스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연비, 연소 온도와 압력, 이렇게 관계. 공연비를 끝났으니까 이제 압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도, 압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화지연이라고도 하고요. 착화지연, 이상연소도 있고요. 정상연소도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지 않으셨다고 가정을 했다면 정상연소, 이 normal combustion, 발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normal combustion 또는 정상연소라고 해서 이 과도한 압력 상승률로 인해서 이 기관의 운전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죠.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기관의 성능이 최대로 될 때의 연소 상태입니다. 최대로 될 때의 연소 상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상연소가 있습니다. 이상연소, 이건 무엇이냐? 이 정상연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 급격한 압력 상승에 의해서 충격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져서 기관의 운전 장애와 출력 저하를 초래하는 연소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심한 노킹이라고 하죠, 그죠? 노킹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동반하는 연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소에는 이상연소, 정상연소 요 정도가 있다. 그리고 연소 온도와 압력, 온도가 높다 낮다, 압력이 높다 낮다에 의해서 연소가 이 연료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이 연소라는 거에 영향을 주는 기본 조건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소 온도 압력을 설명드렸었어요. 이상연소, 정상연소 이렇게 설명드림과 함께 온도 압력이 높아진다, 낮아진다에 관련이 있다 설명드렸고요. 연소실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실 향상이 무엇이냐? 우선 연소실에는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구비 조건. 관계되는 내용이 오늘 많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비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압축 행정 시 혼합가스와 와류 자체가 잘 돼야 됩니다. 압축 행정 시 혼합가스의 와류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화염 전파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전파 시간 어떻게? 짧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표면적, 연소실 내의 표면적 어떻게 돼야 됩니까? 최소가 돼야 됩니다.
전파 시간도 짧아야 되고 표면적도 짧아야 되고 가열하기 쉬운, 과열되기 쉽죠. 돌출부 나와 있는 부분은 좀 더 가열되기 쉽지요. 그죠? 이 돌출부 자체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와류 잘 돼야 되고요. 전파 시간 짧아야 됩니다. 표면적 최소화 시켜야 되고요. 이 돌출부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게 연소실의 구비 조건. 이 연소실의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게 무엇이다? 이 구비 조건에 최적화 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본격적인 거죠. 엄연히 거리가 먼 것이 배기운동과 난류였었습니다. 이 배기운동이 무엇일까요? 우선 난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류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와류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어져 나가는 내용인데, 우선 이 유체 역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의 속도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함과 동시에 물의 분자는 일정한 와류, 즉 소용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 소용돌이를 형성하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합니다. 이 불규칙한 운동 자체를 뭐라고 한다? 난류 운동.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와류를 형성하여 불규칙한 운동. 이 불규칙한 운동. 난류 불규칙한 운동. 불규칙한 운동. 요 놈이 무엇이다? 바로 난류라고 한다. 난류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기유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유동. 흡기와 배기가 이제 흡배기라고 하죠. 그죠? 흡기 들어오는 거, 흡수되는 거, 들어오는 거, 배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유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기 나가는 공기에 대한 유동성. 우선은 배기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기유동과 관련된 배기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기장치에 기능이 있습니다. 배기유동과 관련된 배기장치. 오늘 설명드릴 게 꽤 많죠. 배기장치 기능. 부연 설명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배기장치 기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소실로부터 배출되는 이 배출가스의 강한 충격음을 감쇄시켜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배기장치 기능은 이 소음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배기가스 유동 또는 방금 말씀드렸죠. 배압에 의해서 출력 손실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배기장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유동 또는 배압에 대한 출력 손실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유동성 그리고 배압, 압력이죠. 압력에 의한 출력 손실을 가능한 최소화시켜야 된다. 3번 들어갑니다. 배기가스가 차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차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들어오서는 안 된다. 4번, 촉매기를 통해서 배기가스 중에 유해물질을 규정값 이하로 낮춘다. 유해물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유해물질 자체를 낮추어준다. 이렇게. 5번, 자동차의 개념에 일치하는 배기음을 생성한다. 자동차의 개념에 일치하는 배기음을 생성한다. 기본적인 배기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기음, 기본적인 배기음을 생성하는데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게 배기장치 기능입니다. 이 배기장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배기유동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문제, 연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공연비, 연소, 온도, 압력, 그리고 연소실 향상 다 설명드렸고요. 이거에 가장 거리가 먼 배기유동과 난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실린더 지름이 100mm의 정방향 엔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정방향. 정방행진? 정방형. 그래서 정방, 그리고 장행정, 정방행진, 그리고 단행정, 행진이 있습니다. 행진이라고 했네. 정방행정, 장행정, 그리고 단행정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장단 먼저 하겠습니다. 장행정은 우선 D,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와 L, D가 무엇이냐면
행정 L부터 설명드리고요. D는 내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 내경, 안쪽 길이입니다. L은 무엇이냐? 행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행정은 무엇이냐? D와 L 기준으로 D, 내경이 더 깁니다. 정방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둘 다 같다라는 겁니다. 둘이 같아요. 이걸 분수로 나타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D분의 L로 놔도 되고 L분의 D로 놔도 됩니다. 얘 L분의 D라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넘어갔을 때 L분의 D, 둘이 같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얘도 L분의 D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아집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L분의 D라고 가정하면 1보다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다? 정방과 단이 있다. 장행정, 단행정, 정방행정이 있는데 장행정은 행정이 더 길고 단행정은 단행정, 짧을 단자죠. 그죠? 그래서 행정이 더 짧다라는 뜻. 정방행정, 이건 무엇이다? 둘이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방형 엔진이기 때문에 지름 100이라고 되어 있죠. 밀리미터, 센티미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지름 내경이죠. 그죠? 10cm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 행정최적 구하는 공식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게 많아서 말이 약간 빠릅니다. 행정최적, 얘는 어떻게 구한다? 공식이 있습니다. 0.785 곱하기 D제곱 곱하기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경이라고 했고요. L, 행정이라고 했었죠. 그죠?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린더 지름이 100mm의 정방형 엔진이다. 최적은 약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죠? 0.785에 이거는 정방형이기 때문에 D랑 L이 같습니다. 아까 같다고 말씀드렸죠? 10cm니까 10cm의 제곱입니다. 제곱이니까 10을 두 번 써주고요. L 똑같이 10이라고 써줍니다. 곱하면 얼마? 1000 나옵니다. 0.785 곱하기 1000, 즉 얼마입니까? 78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오늘은 설명드릴 게 꽤나 많았었어요. 연소에 대해서 연료의 산화반응을 말함에 있어서 배기유동, 난류, 공연비, 연소온도, 압력, 연소실 향상, 이에 해당하는 구비 조건, 그리고 배기장치 기능, 그리고 공연비 뜻 모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번 실린더 지름,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지름에 대해서 행정최적 구하는 공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정최적 구하는 공식은 0.785 곱하기 D제곱 곱하기 L인데 만약에 총 행정최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그냥 행정최적이 아니라 총 행정최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합니까? 실린더 수라고 해서 Z 또는 N이라고 표기합니다. 문제집마다 달라요. 가르쳐 주신 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실린더 수를 Z라고 하거나 N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총 행정최적은 0.785 곱하기 D제곱 곱하기 L이라고 나와 있고요. 총 행정최적은 여기 있는 행정최적의 곱하기 실린더 수 N 또는 Z를 해주시면 총 행정최적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남깁니다. 아시겠죠? 오늘 같은 날 꼭 반드시 바쁘시더라도 한 번 정도 주말을 이용하셔도 되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됩니다. 계산 문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